안녕하세요. 유니타스 라이프의 권민입니다.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하니, 마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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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 가사만 이렇게 불러줘도 마음 가운데 리듬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운 센 천하장사. 우리가 이 시대 때는 다 이것을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입니다. 마징가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마징가의 마징은 영어의 머신의 일본어 발음이고요. 가는 뭐 전문가, 예술가 이랬을 때 쓰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 그 의미가 이제 마징가죠. 마징가를 조종하는 주인공 이름은 가부토 고우지입니다. 도갑자로 이제 불러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강쇠도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오늘 50대 중장년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갑자기 또 툭 튀어나왔을까요? 마징가를 조종했던 강수돌 부장, 강수돌 이사, 상무, 전무 이러면은 머릿속에 연상되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캐릭터가 느껴지지 않나요? 아마 오늘 그렇게 느꼈던 것들, 그런 마징가 제트 머리 안에 있는 강수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마징가 제트가 이제 넥타이와 양복을 입은 모습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회사에 이런 상관들 또한 이런 팀장이나 임원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생활을 갑 중에 갑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죠. 업계 전문가로서 마징가의 가가 아니라 대기업의 마징갑이 되었습니다. 마징갑. 자신과 대기업을 동일시하며 자신만을 위해 힘을 쓰는 나쁜 이로 변했습니다. 업무 현장에 나타나 부하 직원과 협력 업체를 을을 벌벌 떨게 만들었죠. 기업에서 50대로 퇴직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직의 간부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아닌 것 같지만 기업의 갑으로서 마징가를 움직이는 강세돌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기업에서 을의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기에 자신이 마징갑을 움직였던 강세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강세돌이었다는 것은 퇴직과 동시에 알게 됩니다. 마징가 같은 조직이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은 그저 조직이라는 마징가 머리 위에 올라탄 강세돌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징가 머리 위에 강세돌이 올라서 조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세돌 말씀드린 겁니다. 마징가 없는 강세돌은 그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퇴직 후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마징가 제트에서 내려온 강세돌일 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마징가가 없기 때문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퇴직한 중장년은 실상이 더 비참합니다. 실제 퇴직한 중장년은 줄이 끊어진 마리오네트 인형 같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중장년으로 조직에서 살 때는 수많은 끈들이 자신의 관점을 통제했습니다. 실적, 상급자, 부하 직원, 프로젝트, 내부 경쟁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관절과 연결되어 조직 안에서 자신을 움직였죠. 퇴직하면 이런 모든 끈이 순식간에 끊어집니다. 마리오네트 인형은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인생 반전이 있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1막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2막을 써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줄이 끊어지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리오네트 인형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가 가장 핵심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1단계는 자신이 강세돌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이 강세돌로 살아왔던 것들이 보이고요. 단점이나 아니면 약점이나 아니면 습관이나 또 몸에 배웠던 어떤 조직의 갑의 그런 느낌, 그런 습관 같은 것들, 그건 표현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이 강세돌이였다는 것, 그리고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몸에 배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온몸에 강세돌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조직 안에서 성장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 기득권 위치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말투, 행동, 의사결정, 선입견을 비롯한 나의 모든 것은 이미 마징가 위에 앉아있는 강세돌의 포스와 버릇이 남아있죠.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신이 강세돌이라고 인정해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서 평가해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결코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완곡한 표현을 써서 말하게 되는 거죠. 먼저 자신의 부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했다는 그 많은 프로젝트를 혼자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가짜 일을 한 거죠. 가짜 경험, 가짜 경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기업 시스템이 만들어낸 어떤 부조리고 착각이고 환상이죠. 2단계는 새로운 강세돌들, 그러니까 새로운 동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나와 똑같은 강세돌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또한 목적이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빨리 만나는 것이 2단계입니다. 이제 또다시 강세돌이 되기 위해 마징가를 찾기보다는 마징가에서 내린 중장년은 연합을 해야 합니다. 동호회와 취미활동으로 모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 지식 그리고 경영이 같은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서로 책을 읽거나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강세돌의 경력은 대부분 가짜 경험과 감정으로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증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작년의 삶을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는 없습니다. 유니타스 라이프를 통해 공동체와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3단계는 공장 초기화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까 이제 강세돌이 헬멧을 벗었죠. 헬멧을 벗은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이제 그 헬멧, 조직에서 줬던 그 헬멧을 벗어야 됩니다. 계급장이 있고 직함이 있던 그 헬멧을 벗을 때 비로소 공장 초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헬멧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직 부장, 아니면 계속 호칭을 갖다가 예전에는 이런 일 했다. 그래서 그 헬멧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 헬멧을 벗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강세돌이 아니라 나로살기입니다. 공장 초기화란 완전히 새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신의 캐릭터로서 살아가는 방법, 자기다움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취업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인드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제 지인 중에 정규직과 60세까지 일할 곳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0대 정규직보다는 프로젝트 단위의 일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독립적인 컨설턴트로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업을 한다고 할 때 50대 중반 사람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경력은 있지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막상 뽑아놓고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일을 못할 때 전체 그 기업의 분위기라든지 틀 같은 것들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처럼 중장년을 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굳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을 인정하고 정규직과 계약직이 아닌 단기 프로젝트성 직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르바이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컨설턴트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경력과 지식을 컨설팅 서비스로 바꾸는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라는 강세돌 마인드를 버려야 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네임 클래스 또한 컨설턴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동영상은 제가 댓글란에 그 주소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타스 라이프가 중장년 이막 인생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마이네임 클래스 컨설턴트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강좌를 만드는 컨설턴트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유튜브를 만들고 브런치를 쓰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마이네임 클래스 컨설턴트입니다.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팀으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같은 경력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프로젝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영화를 보면 감독이 좋은 대본을 가지면 그때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본으로 영화를 만듭니다. 이처럼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서로 모여서 학습하고 서비스를 만들고 개인별로 그 서비스를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목적 지식연합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콘텐츠가 있으면 쉽게 SNS와 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소량 출판, POD라 그러죠. Publish on Demand. 이런 POD를 통해서 이력서가 아닌 책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요. 자신들의 그 팀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강세돌에서 루피로 또 루피가 나왔네요. 아마 루피는 많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만화를 잘 모릅니다. 몇 번 본 적은 있지만은 스토리가 좋아서 하지만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 캐릭터를 다 알진 않습니다. 루피. 우리가 강세돌에서 루피가 된다는 거는 좀 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마징가 머리에서 조종하고 있는 강세돌이 아니라 이제 해적왕 루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원피스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셨거나 들어보셨겠죠.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르신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바로 찾으면 금방 나옵니다. 원피스에 그 루피가 있는데요. 그 루피는 밀짚 모자 해적단, 그 악당 해적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유를 추구하고 억압적인 권력, 해군이라 그러죠. 그 해군에 저항하는 해적들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화의 핵심은 팀워크입니다. 물론 팀워크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입니다. 중장년이 기존 조직 마징가라는 시스템을 의존했다면 이제부터는 루피처럼, 루피와 해적들처럼 독립적인 사람들이 연합된 네트워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해적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바탕으로 독립적이면서 팀워크를 활용하는 삶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동료를 배신하면 처벌받았고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었답니다. 특히 흑인, 여성, 사회적 약자들이 전통적인 계급사회보다 해적사회에서는 더 많은 자유와 기회를 누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적들은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1983년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해군보다는 해적이 되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큰 회사 안에서는 혁신을 이루려면 해적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애플 내부 팀들에게 창의적이고 반란적이며 도전적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어찌되었든 50대는 결코 해군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해군에 들어가서 뭐라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해적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해적들은 선상에서 동료애를 가장 중요시 여겼답니다. 그렇다면 해적이 되기 위한 중장년의 인생 2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적 중장년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다움의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루피로 살아갈 중장년은 어떻게 2막을 시작할까요? 그동안 살았던 공식을 잊고 이제부터는 일단 해봐야 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하고 싶을 정도의 그 무엇, 소명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자원봉사라도 해봐야 되겠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발견하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주고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적이 되기 위해서는 해적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존 러스킨이 이런 말 했는데요. 노동의 가장 큰 보상은 그 일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마징가 위에서 혼자 일하는 강소들이 아니라 팀으로 일하는 해적 왕 루피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 2막은 더 좋은 직장, 더 안전한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바를 한다고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무명 배우들이 유명 배우가 되기까지 일용직을 하면서 결국 유명 배우가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 일자리만 찾지 말고 2, 3일 일거리라도 프로젝트처럼 일해야 됩니다. 배우의 단역처럼 그런 일들은 큰 배역을 맡기 위한 일종의 연기 수업 같은 것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직함이 아닌 자기담을 찾는 과정입니다. 조직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면 더 이상 직급이나 명함이 우리 자신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브랜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찾을 자기담 원피스는 무엇일까요? 이제 마징가에서 내려와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는 진짜 항해를 떠날 때입니다. 강수돌이 아닌 루피가 되십시오. 해적선에 타려면, 해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해적선에는 선장마다 다른 깃발을 만들었답니다. 그 깃발이 곧 신념과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장년이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가치 위에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나의 해적 깃발에는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가? 즉 어떤 가치를 세상의 중심에 둘 것인가? 해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질문부터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제 해적 깃발을 만들었으면은 다음은 마징갑 네트워크를 떠나야 됩니다. 독립적인 탐험이 시작되는 거죠. 기존의 안전한 울타리, 내 경력을 이용해서, 내 직함을 이용해서, 나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우리는 기존의 회사와 계속 교류만 하죠. 그 사람들과 뭔가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또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기존에 있던 마징갑 네트워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봐야 됩니다.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기존 업종과 직무만으로 고민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업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보지 않았던 것을 찾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내 안에 있던 것들,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 내가 경험한 거, 결국은 그건 다 과거의 일이거든요. 가짜 일이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배움과 경험에 투자해야 됩니다. 액션 플래너로서는 업계와 관계없는 새로운 모임에 한번 출석해 보고요. 찾아가 보고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그런 커뮤니티와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존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는 것에 벗어나 새롭게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일과 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갔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다. 해적 깃발이죠. 자신과 맞는 해적단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마징가 시절에는 주로 혼자 결정했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팀워크로 협업을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경력만 믿고 자신을 어필하지 않고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끄집어내서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연봉과 정규직만 찾는 것이 아니라 단기 프로젝트, 공동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야 되죠. 일종의 새로운 인생의 해적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강점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팀을 만들어서 해적질을 해야 됩니다. 해적질이라는 것은 그냥 훔쳐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작은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1인 기업, 프리랜서, 공동창업 이 모델은 되게 많습니다. 이걸 해보면서 물론 돈을 투자하는 방법은 제외하고요. 이제 스스로 해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못하는지 잘하는지를 깨우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해적처럼 플랜 B를 실행해야 됩니다. 이제 실전 경험 쌓기, 해적질을 해야겠죠.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도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글만 쓰고 계획만 세우는가 이런 거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글만 쓴다고 벌어지는 거 아니지만 물론 블로그를 쓴다고 해서 변화는 있죠. 변화는 있지만 블로그 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블로그 내용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자기를 어필하고 또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배운 거에 대해서 실제 무료 세미나라든지 소규모 그룹을 열어갖고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강의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배운 것들이 약간 작더라도 나누고 싶다. 이것들을 나눠주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그 가치가 있고 또 실용성이 있는지를 계속 스스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직장만 구하지 말고 계속 자원봉사나 단기 프로젝트, 인턴십이라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더 좋은 업을 얻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해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버전부터 해보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목적은 버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고객, 독자든 수강생이든 프로젝트 파트너든 그들을 만들어 갖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주고 피드백을 받아봐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장년은 해적이 되어야 됩니다. 파이러츠, 이 해적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중세 프랑스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원래 그 고대 그리스어 최초의 그 뜻은 시도하다, 공격하다, 모험하다 그런 뜻이었죠. 차츰 라틴어와 또 중세 프랑스 가면서 이게 도둑질 아니면 약탈자 변했지만은 그 어원은 모험을 시도하는 자입니다. 모험이 되는 것이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패를 감안해서 해보고 또 반드시 하고 싶은 것들은 돈을 내서라도 아니면 자원봉사라도 해서 그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네, 해적하십시오로 바꿨죠. 해적 되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해적질을 해야 됩니다. 모험하고 한번 시도해보고 정말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것들 또 원하였지만은 용기가 없던 것들을 해봐야 됩니다. 돈을 들이지 말고요.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자원봉사로 아니면은 같이 팀 단위로 해보거나 재능 기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과 경력과 지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만약에 진짜라면 어떻게 업데이트할 것인지 업그레이드 할 것인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됩니다. 중장년이 하는 것은 안주하거나 안전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새로운 해적이 되고 지금부터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통해서 경험과 연결해서 새로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해적을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일자리를 찾지 말고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